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JDBC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312페이지입니다. 지금 JDBC는 원래 그 자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그 DBMS 제품들이 있으면 그런 DBMS 제품에 그 어떤 DBMS 제품인지 상관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서 동일한 한계의 자바 프로그램이 동작을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래서 실제 그 오라클이나 뭐 MySQL이나 IBM의 DB2 같은 이런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 DBMS 제조 회사들이 JDBC 드라이버들을 각각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제공해주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표준화된 SQL 문을 사용해서 쓰면 우리가 어느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쓰는지 상관없이 프로그램에서 작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근데 조금 현실은 약간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나름대로 이런 DBMS 제품마다 특성들이 좀 있는데 그런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좀 하려고 하면 좀 SQL 부분이 약간씩 변경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JDBC의 개념 자체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제품을 사용하는지 관계없이 우리가 제공해주는 이 드라이버만 바로 이용만 하면 한개 자바 프로그램에서 작성을 해놓은 SQL 문장이 어느 DBMS 제품이든 이렇게 사용 가능한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JDBC 드라이버는 이렇게 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교수님이 다운로드 받으라고 알려준 URL에서 다운받은 것을 사용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JDBC 드라이버를 이제 설치하고, 즉 설치해서 적용하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세 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 그 범위에 대한 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자바 설치 디렉토리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면 지금 이 JDBC 드라이버는 자바로 동작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사용하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톰캣 설치된 디렉토리에 lib에다가 또 복사를 해놓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거는 톰캣으로 실행하는 자바 프로그램은 다 이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현재는 JSP 북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놨죠. 거기에 있는 웹 콘텐트 밑에 웹 INF 밑에 lib에다가 복사를 해 놓으면 이것은 프로젝트 단위에다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lib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는 꼭 JDBC 드라이버만 쓰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많이 그 점 자루로 묶여 있는 많은 드라이버들을 쓸 텐데 이런 것들을 다 lib에다가 복사를 해서 묶어 놓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쓴 다음에 나중에 얘를 하나의 와르라고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렇게 하나 패키징을 할 겁니다. 패키징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전부 다 버전별로 다 이렇게 궁합들이 맞아야지 프로그램이 온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방법은 세 번째 방법, 즉 이클립스의 프로젝트 단위로 이 JDBC 드라이버를 설치라고 해도 뭐 복잡하진 않아요. 그냥 카피만 해두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한
단계와 절차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교재 315페이지에 이제 이 그림이 있는데, 그리고 뭐 뒷장에 뭐 많은 페이지에 걸쳐서 뭐 문서로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이 문서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교수님이 개략적으로 이렇게 단계에 대한 개략 설명을 하고 바로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갖고 바로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실행하면서 이 내용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단계는 한 6가지 단계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 6가지 단계는 뭐 특별하지 않고 우리가 잘 상식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하려니까 해당되는 JDBC 드라이버를 로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가장 처음으로 이루어질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를 갖고 왔으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부분이 두 번째로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뭐 환경 측면이 되겠죠. 사전 준비 과정이 될 거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까지 다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될 SQL 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SQL 문장을 가지고 실행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먼트 객체를 이제 만들어주는 부분이 세 번째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객체 만들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실제 SQL문 지금 전송이라고 이제 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SQL문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메서드는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DML이라고 칭했던, 그러니까 입력, 수정, 삭제, 조회했던 그 네 가지의 SQL 문장이 있었죠. 그 중에서 select에 해당되는 그 SQL은 execute query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insert, update, delete SQL 문장은 execute, update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실제 SQL 문장을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했으면 당연히 그 결과로 뭔가 리턴을 받겠죠. 그래서 결과를 받는데 보통 insert, update, delete인 경우에는 정상 실행이 된 경우에는 실제 처리가 된 레코드의 건수를 결과로 받습니다. 그리고 만일 에러가 났으면 마이너스, 음수로 되어 있는 에러 코드를 리턴을 받아요. 자, 거기에 반해서 이제 셀렉트 문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리절트 셋이라고 해서 마치 엑셀 표처럼 생긴 실행 결과 자체를 받습니다. 물론 이제 뭐 셀렉트로 조회를 했는데 한 건도 없는 경우에는 이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엑셀처럼 생긴 표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겠죠. 자, 그럼 결과를 보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는 이제 연결 해제를 해야 되겠죠. 모든 자원들을 이제 풀어줘야 되니까 연결 해제라는 행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